비가 그친 뒤 교정에는 흙냄새가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낡은 자전거를 난간에 세우고 체인에 묻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훑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검댕을 바지에 문질러 닦아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벤치에 앉아 접이식 우산을 펴 햇볕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는 오래 쓴 문제집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과 연필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샤프심을 갈아 끼우며 취업 설명회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정은은 주말 아르바이트 교대표를 접어 문제집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달력에는 등록금 납부일과 원룸 계약 만료일이 같은 줄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지만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은 손바닥에 묻은 볼펜 잉크를 티슈로 지우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도현은 그 순간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서둘러 놓았습니다. 짧은 행동이었지만 서로가 어디서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은은 전단지 묶음을 꺼내 오늘 배포할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도현은 공책에 적힌 중고가전 가격을 넘기다 세탁기 옆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살림을 차리면 무엇부터 마련해야 할지 고개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벤치 옆 쓰레기통 뚜껑이 덜컹거리자 정은은 놀라 종이컵을 깊게 눌러 담았습니다. 정은이 도현의 셔츠 단추를 고쳐 채우며 웃었습니다. 오빠는 늘 이렇게 허술해요. 졸업하면 우리 집부터 알아봐요. 도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땐 진짜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다. 벤치 아래 젖은 잔가지가 발에 밟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교정의 깃발이 바람에 크게 펄럭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각오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호텔 연회장 옆에 작은 룸. 정은 도현과 도현의 부모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는 국물만 남은 수프가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의 아버지는 계산서를 흘끗 본 뒤 카드 지갑을 닫았고 어머니는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다 차에 레몬 조각을 하나 더 떨어뜨렸습니다. 노란 껍질이 잔 위를 돌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은은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도현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하면 이 만남 더 이상은 못 간다. 오늘로 끝내. 정은은 봉투를 손가방에서 꺼내 테이블로 밀어놓은 어머니의 행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식탁보를 긁으며 길게 선을 남겼습니다. 도현은 컵받침을 만지작거리다 멈추고 정은 쪽으로 의자를 바짝 당겼습니다. 의자 다리가 카펫을 긁으며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정은은 봉투를 되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포크 하나가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줍지 않았고 종업원마저 눈치를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현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의 결정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보다 긴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카펫을 스치며 길게 밀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을 정리하며 종업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식탁 위의 수프는 끝내 식어 굳어갔고 네 사람의 관계 역시 그 순간 그대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새벽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정은은 좁은 고시원 방 침대 모서리에 앉아 땀에 젖은 손수건을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배는 크게 불러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가 지붕을 두드리며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도현과의 이별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냉정한 시선과 오늘로 끝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되자 정은은 몸을 겨우 일으켜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종로의 작은 산부인과. 간판 불빛은 희미했고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정은은 수건을 물고 고통을 버텼습니다. 손목에 핏줄이 붉어지고 침대 시트는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은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은은 간호사가 내민 아이를 품에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 내가 지킬 겁니다. 작은 아기의 체온이 팔에 전해지자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품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은은 서류 몇 장을 작성하며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연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여전히 눅눅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만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은은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서연은 작은 손가락을 허공에 휘저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선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작고 비좁은 고시원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에 옆방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20여 년이 훌쩍 지나 서울 외곽의 골목 어귀에는 낡은 간판을 단 분식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현 분식이라 적힌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안에서는 늘 뜨거운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은은 가스불 앞에서 떡볶이를 저었고 그 옆에서 서연이 커다란 볼에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학 졸업을 미루고 어머니의 분식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치대는 손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스며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서면 누구보다 먼저 웃으며 맞이했고 주문이 밀리면 주방과 홀을 오가며 빈틈없이 움직였습니다. 정은은 딸을 바라보며 알바 구할까? 라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서연은 늘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돈 아깝잖아요. 내가 있으면 되지. 점심시간이 되자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접시를 내밀며 계산대와 주방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구석 자리에 손님이 김밥 추가요. 라고 외치자 서연은 금세 김밥을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표정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덜컥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람이 닿지 않는 구석에 앉은 손님을 보고 얼른 부채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더우시죠? 잠시만요. 금방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작은 배려였지만 손님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손이 잠시 뜸해지자 서연은 장부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장부에는 붉은 표시가 일정한 간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 패턴을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곧 손님이 들어오자 장부를 덮고 다시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정은은 주방에서 딸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걸 알면서도 수고한다는 말 대신 조용히 떡볶이 국자를 저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청춘을 쓰고 있다는 걸 알기에 차마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린 뒤 서연은 빈 의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게 내가 항상 도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정은은 대답 대신 젖은 수건을 내려놓고 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둑한 분식집 안 모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서연은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날 닦아놓은 의자들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어둔 그릇이 반짝였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정은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장사 손님은 거의 없었고 떡볶이 국물은 한참 동안 끓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 몇 명이 몰려들어 분식집은 잠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뒤 장부를 펼쳐본 서연은 연필로 숫자를 고쳤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루 매출은 늘어도 고정 지출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또 적자예요.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은 말없이 국자를 돌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시기
꼭 이틀에 한 번꼴로 큰손 손님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서너 명이 함께 와서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메뉴판에 고를 수 있는 건 거의 다 주문했고 계산대에는 현금 다발이 놓였습니다. 단골도 아닌데 한 달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손님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와 김밥 3줄, 떡볶이, 튀김을 한꺼번에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과한 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포장을 부탁한 뒤 두툼한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잔돈을 챙기려 하자 남성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는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정은은 당황한 얼굴로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서연은 가게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붉은 표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시기와 손님들의 방문 날짜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부 위에 손가락을 대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 늦은 밤 가게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끈 뒤에도 서연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산기 옆에 쌓인 영수증 뭉치를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하니 선명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5번 일정한 간격으로 매출이 급등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손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항상 고액 결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줄을 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은은 주방에서 냄비를 정리하다가 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뚜껑을 닦으며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몰입한 채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에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주소지, 같은 필체로 서명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카드 번호 끝자리가 비슷한 것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서연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장사를 끝낸 뒤 서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손님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똑같이 와서 많이 시켜요? 정은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단골인가 보지. 그러나 표정은 흔들렸습니다. 눈길이 장부 대신 바닥을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 위에 장부와 영수증을 펼쳐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 장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숫자와 날짜를 따라가다 보니 이상한 규칙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짓이지?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심장이 뛰는 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게 문이 한산해질 무렵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재킷에 넓은 모자를 눌러 쓴 그는 메뉴판을 오래 보지도 않고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2줄을 한꺼번에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과도한 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장부 속 이름과 겹쳐 떠올렸습니다. 남성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절반쯤 포장해 달라더니 계산대 위에 현금을 두툼하게 올려놓고는 잔돈도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정은은 놀란 얼굴로 서연아, 어디 가니? 라고 불렀지만 이미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남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그는 검은색 승용차에 다가가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차 번호를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인근 버스 정류장 가림막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승용차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장 큰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으로 차 번호를 다시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번호 분명히 다시 확인해봐야 돼.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몇 명이 서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이 축축해질 정도였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정은은 불 꺼진 주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따라간 거야? 서연은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님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요. 정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가에는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메모지에는 커다란 글씨로 차 번호가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굵은 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분식집 문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검은 재킷 남성이 아닌 체격이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떡볶이, 김밥, 튀김을 한꺼번에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었습니다. 계산은 현금으로만 했고 잔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장부 한쪽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틀 뒤 또다시 전혀 다른 여성이 나타나 같은 메뉴를 시키고 똑같이 돈을 두툼하게 두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 나이, 복장이 전혀 달랐지만 주문 방식과 행동 패턴은 판박이처럼 똑같았습니다. 5일 간격, 다른 사람 같은 주문. 서연은 메모 옆에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 우연히 그 중년 남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분식집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은 곧장 도심으로 향했고 서연은 순간 망설이다가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승용차는 20분 정도 달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 간판에는 수정 아파트라는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관리사무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비원에게 짧게 인사를 건넨 뒤 3동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택시 안에서 그 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수정 아파트 3동 출입. 며칠 전 보았던 여성 손님 역시 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들어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손님들이 결국 같은 생활권에 묶여 있다는 사실. 서연은 지도 위에 원을 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의 거주지가 모두 분식집 반경 3km 안에 모여 있었고 동선을 따라가면 가게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지도 위점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에 들렀던 여성이 포장 봉투를 들고 서둘러 나가자 서연은 곧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여성은 택시에 올라탔고 서연도 숨을 몰아쉬며 뒷차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과 불빛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여성의 택시는 한빛타워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지하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넥타이는 매끄럽게 정리돼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자가 차 문을 닫고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걸어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과 걸음걸이에는 익숙한 사람처럼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야. 뭔가 중심에 있는 사람. 그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얼굴 윤곽, 걸음걸이, 차 번호판까지 모두 찍혔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다시 차에 올라타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택시기사에게 좀 더 따라가 주세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신호에 막혀 순식간에 차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나타났던 의문의 손님들, 그리고 이 남자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이번에는 체격이 큰 남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밥 2줄과 떡볶이, 튀김을 서둘러 주문하더니 잔돈을 거절하고 봉투를 챙긴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장부에 날짜를 적고 곧장 뒤따라 나섰습니다. 남성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골목 끝에서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연도 재빨리 뒷차를 잡아탔습니다. 택시는 강북대로를 따라 달렸고 도심을 벗어나 독립빌라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성이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곳에 첫 번째 미행에서 찍어둔 바로 그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남자가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미묘하게 움직였고 미행을 눈치챈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따라오나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물어볼 입장 같은데요. 왜 우리 가게에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무슨 이유예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게? 아가씨, 뭔가 잘못 본 거겠죠? 난 그런 일 모릅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 찍어둔 동영상을 보여주며 밀어붙였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날도 오늘도 당신이 나타났잖아요. 대체 왜 우리 엄마 가게를 돕는 척하는 겁니까? 그 순간 옆 골목에서 또 다른 남성과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분식집에 들렀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는 모든 걸 밝히는 게 어때? 짧은 침묵이 골목을 덮었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꽉 쥐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고요한 순간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질문이 공기를 베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인들의 시선이 모두 남자에게 쏠리자 그는 도망칠 길이 없다는 듯 땅을 바라보다가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내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니까 왜요? 왜 우리 가게에 사람을 보낸 거죠? 남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네 엄마 정은 씨.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이름이 입에 오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엄마 이름을 왜 당신이 알고 있는 거죠? 대체 무슨 사이예요? 남자는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네 아빠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어렸고 어리석었다. 부모의 반대에 맞서지 못했고 정은 씨를 버리듯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네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우리를 버리고 살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남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를 원망해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네 앞에 서야 했다. 골목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폭발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은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며 휴대폰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니요?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끝내 무너질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저랑 엄마를 그렇게 버려두고 평생 얼굴 한 번 안 비치, 이제 와서요? 어디서 감히 아버지라는 말을 꺼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버텨왔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단 한 번도 곁에 있지 않았으니까. 말이 끝나자 서연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두 사람 사이를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거대한 소리처럼 서연의 분노를 부각시켰습니다. 도현은 끝내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말이다. 그때는 그 말밖에 못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모른 척하며 살아왔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짧은 침묵 끝에 서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라는 말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려 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현의 억눌린 숨소리가 골목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골목에서 거친 언성이 오간 뒤 서연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도현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내 엄마를 위해서는 나랑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설득력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고요? 지금까지 엄마를 울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분식집 임대료와 생활비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 방식이었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이젠 제대로 갚고 싶다. 서연은 봉투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은 씨는 절대 내 얼굴을 다시 보려 하지 않을 거다. 그건 당연해.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내 엄마가 웃을 수 있는 방법 같이 찾아보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건 있어요. 엄마가 상처받는 일 다시는 만들지 마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 보이면 전 아버지고 모시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도현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약속한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겠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를 위한 동지로 결속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서현과 도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냥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할 거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없는 얼굴, 늘 분식집 불판 앞에서 지친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에게는 아직 마음의 벽이 있다. 하지만 그 벽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뿐이다. 서연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재혼 이야기를 꺼내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야 해요. 도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법이 있을까? 있죠. 엄마한테 딸인 제가 소개팅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볼게요. 요즘은 혼자 계신 분들도 모임에 나간다면서요. 어때요? 순간 도현은 미소를 지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너무 돌직구라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싫어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건 알아서 준비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도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겐 기회가 그거 하나뿐일지도 몰라. 내가 도와준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돌파할 거다.
분식집 영업을 마친 늦은 밤 정은은 불판을 덮고 의자에 앉아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한낮에 소음이 가신 가게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어 걸고 조심스럽게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굴 다시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정은은 고개를 들더니 피식 웃으며 걸레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난 괜찮아.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바닥에 떨구다 다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수십 번 들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엄마도 외롭다는 걸.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흔들렸지만 곧 짧은 한숨으로 감정을 덮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오래도록 쌓아온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빛이 닿은 얼굴에는 피곤함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 걱정이나 붙들어 매라. 나는 괜찮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사람 한 분 알아놨거든요. 자리를 마련할게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저를 위해서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정은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피곤한 듯 짧은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한 번쯤은 나가보마.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서연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습니다. 옷장을 열어 재킷을 꺼내고 화장대 앞에 낯선 립스틱을 올려두었습니다. 정은은 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이러고는 못 나간다. 그냥 편하게 입을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은은 한숨을 내쉬며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딸의 손길이 어색해 몸을 몇 번이나 움직였지만 끝내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장을 조금 얹자 거울 속에는 평소와 달리 은은한 빛을 띤 얼굴이 비쳤습니다. 정은은 자신을 바라보다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난리람. 괜히 어색하기만 하다. 서연은 웃음을 참고 가방에 지갑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딱 그 정도예요. 정은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딸이 준비한 구두를 결국 신고 말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정은은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서연이 앞에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아, 나 이런 자린 정말 자신 없어. 엄마, 그냥 앉아만 계셔도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도착한 곳은 도심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 정갈한 테이블 세팅이 정은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나랑 안 어울려. 그냥 집에 가자. 그러나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잖아요. 잠깐만이라도 앉아보세요. 정은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업원이 안내한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도현이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한순간에 몸이 얼어붙은 듯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정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은 씨. 도현이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듯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다가 곧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고 옆으로 돌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니? 어떻게 이런 장난을? 서연은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도망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봐요. 그냥 편하게 밥 먹으러 왔다 생각하고.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불그스레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억눌렀습니다. 도현은 더는 망설이지 않고 정은의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위 시선이 모두 쏠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정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도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에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와 서현 이제라도 곁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불빛 아래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지만 벗어날 수 없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쉽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도현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려다 멈추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이런 자리까지 억지로 만든 건 알겠지만 난 더는 그때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은 차가운 물잔을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현은 의자에서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허락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저의 진심을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정은은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옆에 다가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들어봐요. 나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요. 정은은 딸의 손을 잡은 채 흔들리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너까지 왜 이러니? 네가 모르는 세월이 얼마나 길고 아픈데. 도현은 한 발 더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아픔, 이제는 제가 같이 짊어지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요. 내겐 그런 용기도 아량도 없어요. 부탁이니 더는 다가오지 마요. 말을 마치고 정은은 서둘러 레스토랑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가려 했지만 정은은 손짓으로 딸을 막았습니다. 남겨진 자리에는 도현과 서연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에는 체념과 결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고 서연은 이를 악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뒤 서현과 도현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대화는 무겁고 절실했습니다. 정은이 떠난 자리의 여운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땅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쉽게 안 바뀔 거예요. 오히려 더 다쳐버린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어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난 끝까지 해볼 거다. 서연은 아버지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돼요. 엄마는 오래된 상처를 또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애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이거다. 언젠가는 건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냥 꺼내면 거부할 게 뻔하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서연은 상자를 바라보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거부하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야겠네요. 분식집이 딱이에요. 엄마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거기서라면 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도현은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좋다. 분식집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내 마음을 증명하겠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고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결심이 공기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분식집은 평소와 달리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자고 어머니를 설득했고 정은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현과 정은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둘러본 뒤 가게 안에 들어 서자마자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는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를 찾던 단골 손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서연은 어머니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정은이 의아한 눈길을 돌리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이었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정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연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이젠 때가 됐어요. 도현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가 불빛을 받아 반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정은 씨, 당신을 놓친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은 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엄마, 이제는 행복해져야 해요.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 아빠와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짧은 정적 뒤 정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상자를 내밀자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환호하며 웃었고 서연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긴 세월 동안 묻어둔 상처를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가게 메뉴판 한쪽에는 새로운 글씨가 적혔습니다. 다시 사랑 세트, 떡볶이 순대튀김 맘대로.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을 외쳤고 분식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퍼졌습니다.